많은 걸 배운 것 같이 보이지만 얼마 배운 거 없어요. 자, 국세.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으로서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 하나 더 보태면 지역자원 시설세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해서 볼 때 모든 세금, 이 모든 세금에 대한 내용 24개, 24개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른 방향으로 또 나눠봐요. 다른 방향이 사용이에요. 사용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문서하고 같이 연결시켜준다면 페이지 381페이지 보시면 네모 2번 조세의 모든 세금을 사용 목적에 따라서 나눠본다. 24개를 나눠봐요. 나눠볼 때 거기서 1일 가로 보통세. 보통세에 대한 내용의 뜻이 밑에 적어졌죠. 일반적인 운영 경비. 운영 경비를 줄여보세요. 세 글자로 줄여본다면 운영비죠.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징수하는 세금들을 보고 총괄적으로 보통세 그래요. 이제 보통세라는 말이 나오면 그 끝에 있는 세자에 현혹되지 마세요. 현혹되지 말고 총괄적 세금이다. 경비로 사용되는 세금들을 총괄적으로 보통세를 한다. 총괄적 내용이니까 거기에 구성된 세금이 있겠죠. 구성된 세금에 대한 내용은 몇 개가 있냐면 여기에 대한 내용 보통세에 속한 세금에 대한 내용이 19개 있어요. 19개의 세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 가로 목적세. 조세 수입의 용도를 특정 경비 충당 목적에 한정하여 법에서 정해진 용도만이 바로 특정 목적이에요. 법에서 정해진 용도만 사용되는 세금들을 총괄적으로 목적세라 그래요. 그래서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되는 세금들이에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몇 개가 있냐? 여기에 대한 내용, 이 목적세에 대한 내용은 5개가 돼야 24개 되겠죠. 이 24개를 가지고 사용에 따라서 나눠봤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5개가 돼요. 그럼 이 4개, 5개에 대한 내용과 19개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외워야겠는데 외우기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여기에서 목적세만 외워둬요. 외워두고 그리고 어느 용도에 사용되는가 그건 알 필요 없어요. 시험이 안 나오니까요. 세 명칭만 구별하는 거예요. 보통세냐 목적세 구별하기 위해서 세 명칭만 외우시면 됩니다. 이걸 외우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뭐다? 보통세다. 이러면 돼요. 경비로 사용되는 세금이다. 이러면 되는 건데 거기에서 앞이랬다. 그 페이지 381페이지 위에 보시면 표 나오죠. 표에가 목적세 적있죠. 목적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지방세에서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어느 목적에 사용되는 건 알 필요 없다겠죠. 단순히 세 명칭만 외우는 거니까 단순 암기에 대한 내용들은 첫 글자로 외워도 돼요. 지 하세요. 지자 동그라미. 또 그 밑에 지방교육세 지자 동그라미. 지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그럼 첫 글자가 지에 들어가지 아니한 지방세에 대한 내용은 보통세 하시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취득세. 취득세는요. 세자 앞에가 치니까 지 아님으로써 보통세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뒷페이지 안 적어놨네요. 난 전월 자랐더니 안 적어놨네요. 그러면 위임을 보세요. 위임을 보시면 위임물에서 1페이지
1페이지 보시면은 오른쪽에서 목적세 표 나오죠. 표 나오고 거기 어느 세금은 어느 목적에 사용된다는 것이 다 적어져 있어요. 적어져 있는데 그 목적은 알 필요 없고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국세에서 목적세를 아시면 돼요. 국세 나오죠. 표에 있을 거예요. 국세 나오고 그 옆에가 목적세로서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A단위 목적세다. 거기에서 세 명칭만 기억하세요. 이게 세 명칭만 기억하는 거니까 여기도 첫 글자로서 외우시면 됩니다. 간결하게 이렇게 외우세요. 첫 글자 교 동그라미. 교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 농어촌 특별세 농자 동그라미. 또 그 밑에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자 동그라미. 어느 목적에 사용되는 건 말 안 할게요. 제가 또 말해주면 또 외울까 봐서 말 안 씁니다. 첫 글자로서 이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교농. 첫 글자가 교농으로 됐으면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되는 세금인 목적세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구별하기 위해서 한번 해봅시다. 소득세 어떨까요? 첫 글자가 소에 대한 내용이니까 첫 글자 교농 아니죠? 그러면요 보통세. 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국가가 아무 용도나 사용되는 세금이다. 이런 의미로서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이제 어디하고 연계시켜 보냐면 여기하고 연계시켜 봐요. 얘가 문제 잘 나온 쪽이거든요. 얘가 연계시켜 보죠. 연계시켜 볼 때 자 여기에서 취득세, 국세다, 지방세다. 다시 합시다. 다시 이제 결과적으로서 봐야 될 것은 이 페이지에 있는 다른 거 다 버리세요. 이제 다 버리고 이 페이지에 있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이 페이지에서 왼쪽 맨 밑에 박스 나오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국세. 국가가 지급하는 세금으로서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하나 더 붙으면 인지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세금으로서는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 하나 더 붙으면 지역, 자원, 시설세.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 내용 기억했으면 연결해봐요. 자, 취득세,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 지방세고 세자 앞에가 취득이니까 어느 단계 세금? 취득 단계 세금. 다시 재산세.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 지방세. 지방세에 속한 세금으로서 보유 단계에 관련된 세금이다. 되겠죠? 다시 종합부동산세, 국세다, 지방세다. 다시 할까요? 되겠죠? 벌써 머리 외워져 있잖아요, 이제. 자, 여기에서 종합부동산세, 국세. 국가가 보유했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종합부동산세. 되겠죠?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이 앞에가 소방분이라만 붙어요. 또 앞에가 지역분, 자원분이 있는데 그 내용은 시험에서 안 나온 거니까 소방분만 붙어요. 이게 부동산이니까요. 소방분이 붙는데 이 소방분이라는 말은 꼭 붙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을 필요 없어요. 읽을 필요 없고 지역자원시설세 나오면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 지방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유했을 때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연결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이거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는 세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합쳤다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가 종합이에요. 종합소득세. 혼자 따로 되는 양도소득세. 혼자 따로 되는 퇴직소득세.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됐어요. 이 세 개를 소득세 그래요. 그러면 소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거 국세죠. 국가가 양도했을 때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징수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결과예요. 이제 우리는 결과만 기억하면 돼요. 결과적 내용으로서 기억할까? 이걸 기억할까요? 이걸 기억할까요? 이걸 기억할까요? 시험에 나온다면 이게 나오겠죠. 세자 앞에 취득 적어졌으니까 취득 단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자 앞에 양도니까 어느 단계? 양도 단계. 이건 시험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온 것은 이게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왜? 세자 앞에가 보이란 말 없잖아요. 없어. 이게 나와요.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되는데 외우셔야겠죠. 글자 안 적어졌잖아요. 외우셔야겠죠. 외우셔야 되니까 외우기 위해서 거기다 적어놨어요. 또. 자, 밑에 2페이지 왼쪽 박스에서 동그라미 2개 친 거 먼저 읽어줄게요. 국가가 소유자에게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그런데 읽어보니까 지문 길죠. 지문 길면은 이 문장을 전부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짧게 외우셔야 돼요. 길게 외우면 문제가 안 풀려. 짧게 외우시기 위해서 거기 국가에다가 동그라미. 국가가 뭘까요? 국세. 그리고 그 옆에 보유 동그라미. 국가 나오면서 보유와 연결되어 있다면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에게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 과세는 부과하는 세금. 자, 세금이란 말과 세목이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도 지문 길죠. 근데 지문 길걸 다 외우면 문제가 안 풀리니까 짧게 외우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동그라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죠. 지방세. 또 그 옆에 보유 동그라미. 보유 동그라미. 그럼 지방세 보유 되면 세금은 재산세. 하나 더 붙으면 지역 자원 시설세. 1시간 20분 동안 배웠던 게 이겁니다. 박스입니다. 이제 1시간 20분 동안에 배웠던 내용 이 박스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많이 줄였죠? 위문에서도 그만 하시면 됩니다. 뭐 기본서에 대한 이제 알 필요도 없고 위문서 알 필요 없고 거기 박스만 기억하면 돼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줄게요. 국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하나 더 붙으면 인지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으로서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 하나 더 붙으면 지역, 자원, 시설세. 그리고 국세, 보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보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그때 세금은 재산세. 하나 더 붙으면 지역, 자원, 시설세 됩니다. 1시간 반 동안 알아야 될 걸 이걸 알기 위해서 이렇게 느릿느릿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영어 내용은 알 필요 없어요. 모르셔도 돼. 시험이 이해가 나올까요? 암기가 나올까요? 암기가 나와요. 이해는 안 나와.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이 다 뿐이에요. 이거 안 나오니까 이건 다 버리면 되죠. 알겠죠? 그것만 아시면 되고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문제를 풀어보면 돼요.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여기에 대한 내용의 문제가 30회 때 세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학계론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1차와 2차를 동차로 공부하는 게 낫습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공법에 관한 내용이 학계론에서 나왔어요. 작년도 그랬고요. 또 올해 세법에 관한 내용이 학계론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하여 봅시다. 문제 풀어봅시다. 자, 2페이지
맨 밑에 N쪽에서 문제 30에 부동산 학교에서 출제된 문제. 부동산 관련 조세에서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서 옳은 것. 보유 단계. 국세 나왔죠. 다 보이죠. 종합 부동산 세대겠죠. 그 다음에 또 니은에서 지방세 보유. 답 나오겠죠. 뭘까요? 재산세. 하나 더 붙으면 지역 자원 시설세. 그러면 이제 거기 선다 2, 3, 4, 5를 보니까 1번에서 기업 종합부동산세, 니은 재산세. 맞죠? 그 다음에 다시 문제 가세요. 문제 보니까 처분 단계 나오죠. 처분 단계가 뭘까요? 양도 단계. 국세. 소득세가 국세죠. 그럼 양도 단계에 단위로서 나오니까 양도 소득세. 그러면 거기에서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디귿에서 양도 소득세 적어졌죠. 답은요? 1번. 벌써 맨 밑에가 박스 밑에가 1번이라고 적어졌네.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33회 학교에서 출제된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죠. 2번 부동산 관련 조세 모든 세금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올해 학교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먼저 기업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국세다. 양도소득세 국세죠. 부가가치세도 국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식이에요. 국세고요. 기업은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다. 맞아 틀려요? 맞아요. 맞는 문장이고, 그 다음에 디귿 상속세, 재산세는 취득 단계다. 상속세 취득 단계 맞아요. 그런데 재산세는요? 보유 단계. 틀렸죠? 그 다음에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보유 단계다. 자, 증여 받으면 취득이죠. 그러니까 증여세는 취득 단계예요. 종합부동산세는요? 보유 단계. 틀렸죠? 옳은 거 찾아가겠으니까 기억 니은이 됩니다. 답은 거기에서 2번 됩니다. 2번 되고, 그리고 문제에 잘 나온 쪽인 그 밑에 중요 납세지 돼 있죠. 이제 먼저 말해줄게요. 이 납세지에 대한 내용은 개별적으로서 문제 1번, 뭐 2번, 3번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납세지는 하는 내용의 문제로서 따로 문제 나오진 않고요. 각기 세금마다 선다 1, 3, 4, 5에 단골로 끼어갑니다. 이 내용은 단골로 끼어가는 내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 아주 잘 나온 쪽이에요. 잘 나온 쪽이고, 그리고 이 잘 나온 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입문서에서 없으니까 유물로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납세지에 대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한번 구별해 보고, 내용 하나 알아보고 문제 풀어주겠습니다. 먼저 입문서 보세요. 입문서에서 그냥 참고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지 알기 위해서 보는 거 아닙니다. 381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 가로 지방세 나오고 동그라미 2번 세목 나오죠. 거기 표 나와요. 그 표에서 특별시, 광역시 세 나오죠. 특별시, 광역시 페이지, 입문서 페이지 381페이지.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것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설명했다 뿐이에요. 아까 보니까 유인물 2페이지 여기에서 왼쪽에 있는 요 박스, 요 박스를 알기 위해서 1시간 반 동안 도출했죠. 오늘은 뭐만 하면 되겠어요? 1시간 반 동안 내용 이거 알 필요 없고 이제요. 뭐만 하시면 되겠어요? 이것만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똑같게 지금 현재 납세지, 여기에 있는 납세지에 대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이걸 알기 위해서 도출하고 있는 겁니다. 도출한 거니까 도출된 내용들은 전부 다 버리면 돼요. 이만 하고 그러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납세지에 대한 알기 위해서 381페이지 밑에 있는 숫자가 입문서에서 밑에 있는 숫자가 381라고 적어진 곳 표시면 이 가로 지방세 나오죠. 그 밑에 동그라미면 동그라미 2번 세목 나오고요. 그 밑에 표 나오죠. 표에서 첫 번째 칸 특별시세, 광역시세. 이 말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특별시, 광역시가 징수하는 세금이다. 자, 설명드릴게요. 또 그냥 넘어가면은 또 저한테 말할까봐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서 지방세. 지방세는 누가 징수하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죠. 지방자치단체도 포괄적이에요. 이거 포괄적이니까 구성된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구성된 것으로서 볼 때 서울특별시 지자체도, 또 서울특별시 지자체도, 또 부산광역시도 지자체죠. 그리고 또 울산광역시도 지자체고, 그리고 경상남도 도도 지자체, 그리고 또 마산시 시도 지자체, 그리고 창녕군 군도 지자체, 구도 지자체예요. 그럼 이 지자체를 운영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 필요하죠. 그런데 이 돈을 스스로 조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돈을 조달해 가지고 거기 특별시, 광역시 거기에 운영비로 사용하라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특별시, 광역시에 대한 내용으로서 사용되는 세금은 취득세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또 거기 밑에 보니까 도 나오죠. 도에 들어간 세금에 대해서 취득세 끼죠. 끼고, 그리고 또 시, 군, 구 나와져요. 그런데 이 세금의 구별을 하기가 아주 까다로워요. 이게 왜 까다롭냐? 어느 지자체에 어느 지자체에는 어느 세금이 끼고 또 빠지고, 어느 지자체는 끼고 빠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외우기 힘들어요. 그럼 이건 외울 필요 없어요. 버리세요. 버리고 여기서 아는 거,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특별시도, 광역시도, 도도 징수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하나, 여기 요걸 알기 위해서 그래요. 여기 알기 위해서 이제 볼 때, 자, 여기 보죠.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특별시도 징수할 수 있고, 광역시도 징수할 수 있고, 도도 징수할 수 있고, 그곳에 운영비로 사용되는 세금이에요. 이랬을 때 여기에서 어떤 법이 나와줘야 서로 지자체끼리 다툼이 안 나와요. 한번 해보죠. 취득세는 취득할 때 한 번 납부하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부동산 취득하여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으로 70억에 대한 내용을 납부했어요. 납부했을 때 이 70억에 대해서 특별시도 징수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또 광역시도 징수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또 도도 징수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법이 있어줘야 이게 여기에서 지자체끼리 다툼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어떤 법이 없다면 그때는 서로 간에 싸워요. 특별시는요. 서울특별시는 내가 인구는 제일 많아. 그러니까 내가 사용할 것이야 할 것이고요. 울산광역시는요. 나도 인구는 만만치 않아. 내가 사용할 것이야 이럴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상남도는요. 면적은 넓고 인구는 적으나 면적이 넓으니까 사용할 것이 많음으로써 내가 사용해야 돼 하면서 서로 다툰다는 얘기예요. 이 다툼을 막기 위해서 지방세 기본법에서 어디에서 관할하라라고 정해집니다. 그 관할이 우리 입장으로서는 납부할 것이에요.
세금마다 납부할 곳이 다 달라요. 그래서 17개가 나와요. 그 17개에 대한 걸 전부 다 암기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 외울 필요 없고요. 딱 2개만 하시면 돼요. 그럼 문제는 풀려요. 여담인데요. 한 몇 년 전이냐면은 한 7년 전쯤이네요. 그때 이제 종로 박물관에서 강의할 때인데 저희 집에서 종로까지 가려면은 이제 지하철 타고 거의 1시간 타고 가요. 그때 옆에 계신 분이 이 손에다가 뭘 딱 적어놓고 막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납세지예요. 납세지를 17개를 딱 보고 이렇게 외우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얼굴 딱 봤어요. 얼굴 딱 보니까 내 수강생이 아니야. 안 학해졌어. 떨어지라고. 2개만 외우면 돼요. 그러면 문제는 풀리니까요. 10개 외울 필요 없이 어느 것만 구별하시면 되냐면 이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지방세인가 국세인가 이것만 구별하면 돼요. 이건 구별했죠? 구별했으니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지방세부터 해볼게요. 지방세부터 이렇게 봅시다. A라는 사람이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저희는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주소지 그럽니다. 그리고 A가 서울에 있는 건물을 취득하였다. 그랬으면 취득세 납부해야죠. 납부했어요. 그리고 또 A가 울산에 있는 건물을 취득했어요. 취득 납부하겠죠. 납부했다 치고 그리고 또 경상남도에 있는 건물을 취득했어요. 취득 납부합니다. 납부했다 쳐요. 이랬을 때 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주소지에서 관할하라 라고 지방세 기본법에서 법이 만들어졌다 합시다. 그렇게 되면 여기 취득세에 대한 내용 서울이 사용. 요 취득세도 서울이 사용. 요 취득세도 서울이 사용됨으로써 인구가 많은 지자체만 사용할 돈이 있고 인구가 없는 지자체는 사용할 돈이 없음으로써 발전이 안 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지방세 기본법에서는 주소지로 갈 수 없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법을 만들어줘야 각기 지자체마다 사용할 돈이 있을까요? 물건이 있는 곳. 이렇게 되겠죠? 물건이 있는 곳이 바로 소재지입니다. 이제 새로 공부하신 분들 구별하세요. 주소지, 소재지. 이거 꼭 구별하세요. 주소지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 소재지는 물건이 있는 곳. 이건 제 과목뿐만 아니라 전 과목에서 다 나와요. 영어 해설에서 꼭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소재지. 소재지는 물건. 그 다음에 주소지는요, 사람. 되겠죠? 자, 여기서 볼 때 물건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소재지로 한다면 요 취득세는 누가 사용? 서울이 사용. 요 취득세는 누가 사용? 울산이 사용. 요 취득세는 누가 사용? 경상남도가 사용됩니다. 그럼으로써 지자체끼리 사용할 돈이 있음으로써 균형 발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방세에서는 주소지로 갈 수가 없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어디로 가는 게 낫냐? 소재지입니다. 소재지다. 이제 문제 푸는 요령 알려줄게요. 문제 푸는 요령에 대한 내용으로서 는자 앞에 납세지 아니면 마침표 앞에서 납세지 글자가 있으면 그 납세 글자를 문제 키로 잡아요. 문제 키로 잡고 해당된 세금을 볼 때 그 세금이 지방세였다고 하였으면 뒤에서 꼭 있을 말이 소재지. 소재지 없으면 틀리다.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서 납세지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가 나와져요. 이 경우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있는 글자에 따라가면 돼요. 취득세에서 납세지가 분명치 않다 나온다면 세자 앞에가 취득이죠. 따라가니까
취득, 물건, 소재지 이 나옵니다. 자, 등록 면허세에서 납세지가 분명치 않다 나온다면 세자표가 등록이니까 따라가서 등록, 관청, 소재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국세 갑니다. 국세. 다 체킹해 줄 테니까 일단은 들으세요. 그래야 체킹된 거 보면서 이거 내용이라고 알 수 있으니까요. 국세. 자, 하나 여쭤볼게요. 국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죠. 하나면 국가 간의 균형 발전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국세의 기본법에서는 징수하기 용이한 것만 고려하면 돼요. 왜? 국가 간의 균형 발전을 알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징수하기 용이한 것은 사람으로부터 징수하죠. 사람 징수하니까 여기는 사람이 주어져요. 사람으로서 거주자의 뜻, 용어에 대한 내용은 국내에 주소를 둔 자예요. 그럼 여기는 주로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여기? 그럼 여기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니까 징수하기 용이한 곳은 어딜까요? 물건이 있는 곳일까요?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일까요? 살고 있는 것. 그럼 여기는 어떤 말이 나오면 될까요? 주소지. 이거 돼요. 이거 되고요. 그리고 사람으로서 비거주자. 거죠. 자, 여기에서 요 비자가 아닐 비자예요. 운전할 줄 아시죠, 여러분들요? 저는 운전 못해요. 면허증은 있어요. 그건 운전 못합니다. 운전 안 한 게 저는 편해요. 왜 편하냐면은 집사람이 저한테 어디 가자는 말을 못해. 일요일 날 저는 쉬고 싶거든. 그런데 꼭 보면 어디 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짜증나거든. 그래서 아예 아무 말도 않고 운전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저가 가야지. 지금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해서 운전 도로 연습하려고 합니다. 이 비자 뭐냐? 아니 비자예요. 비보란 말 들어봤죠? 아니 비자니까 보호하지 않는 것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비거주자 그랬으니까 아니 비자, 거주자가 아닌 자. 그럼 거주 아닌 자니까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가 바로 비거주자예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니까 주로 외국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주소지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수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비거주자는요. 뭐가 나오냐? 국내 사업장이 있는 곳으로서 소재지 나와요. 소재지. 이제 여기서 결과적 내용 말씀드릴게요. 결과적 내용으로서요. 문제의 키가 납세지였어요. 그리고 해당된 세금이 국세였는데 사람이 비거주자 단어가 없어요. 이게 없어, 이게. 이게 없으면 뭘로? 주소지. 비거주자 있으면요. 소재지. 이러면 돼요. 이러면 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납세 의무까지 아셔야 돼요.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의 키를 먼저 잡아줄게요. 는자 앞에 납세 의무, 마침표 앞에서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로 나오게 되면 그 납세 의무에 대한 문제의 키로 잡아요. 문제의 키로 잡고 사람이 주어질 거예요. 사람이 거주자 이렇게 주어지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니까 주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국내, 국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국내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유치원생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문제를 답으로 안 줘요. 그게 안 나와요. 나오면 뭐가 나오겠는가? 국외가 나와요. 국외란 글자가 있으면 그 국외의 글자를 개별적 문제 키로 잡아요. 문제 키로 잡고 숫자가 있어야 돼요. 숫자는 5년 이상 주소를 둔 자입니다. 숫자만 기억하세요. 5년 이상. 이 말이 있으면 끝말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비거주자.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니까
주로 외국 사람이죠. 주로 외국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것만 과세하면 돼. 우리나라 것만 과세하면 되니까 국내 소득만 납세 의무가 있다 이 나와져요. 이제 그 내용으로서 이게 결과적 내용이에요. 이것만 아시면 되죠. 이걸 아시라고 입문서에는 없는 내용을 또 기본서에는 없는 내용을 적어놨어요. 3페이지 유인물 3페이지 보시면 오른쪽에서 맨 위에 1번 키 납세지 나오죠. 기억하셔야죠. 거기다가 별 표시 하나. 이게 결과였으니까요. 우리는 결과만 기억하면 돼. 는자 앞에 납세지 아니면 마침표 앞에서 납세지 글자가 있으면 그 납세 글자를 문제 키로 잡고 해당된 세금이 지방세였다면 뒤에서 나온 말은요. 소재지.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서 납세지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가 나오는데 그때는 세자 앞에 있는 글자 따라가면 된다. 취득세에서 납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나왔으면 세자 앞에가 취득이니까 취득물건 소재지. 등록면허세는요. 세자 앞에가 등록이니까 등록관청 소재지. 안 적어졌어요. 왜? 한글 아시니까. 안 적어놨고 그 다음에 국세. 국세에서 비거주자가 있으면요. 그때는요. 소재지. 없으면요. 주소지. 그리고 2번 키 납세 의무. 는자 앞에 납세 의무. 아니 마침표 앞에서 납세 의무 있다 없다 나왔다면 거기에서 국외 글자에다가 동그라미. 박스 안에 국외 있죠. 국외 동그라미. 그 글자를 개별적 문제 키로 잡고 숫자 꼭 있어야죠. 5년 이상. 5년 이상 밑줄. 그리고 둔자 이다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납세 의무가 있다. 납세 의무 있다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칸에서 비거주자 밑줄. 국내 소득만 만자 동그라미. 만약에 국외 나오면 어떨까요? 자, 비거주자가 주로 외국 사람이죠. 그 나라에 대해서는 그 나라가 과세하면 돼. 우리는 우리 것만 과세하면 돼. 그러니까 어디가 포인트겠어요? 국내만. 이거겠죠. 그 내용으로서 아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게 금방 외워져요. 이게요. 문제 풀어드릴게요. 자, 그 밑에 문제. 기출 문제 나오죠. 32회 때 나왔던 문제가 1번이에요. 32회 때 나왔던 문제 1번에 대한 내용의 문제 지문 보세요. 길죠? 벌써 몇 줄입니까? 너 줄입니다. 이게 선다 1, 3, 4, 5의 하나예요. 그래서 세법은요. 한 문제가 보통 21줄, 22줄 이 내용이 16문제 중에서 11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문제 키 잡을 줄 아셔야 돼요. 키 잡기 위해서 먼저 읽어줄게요. 거주자인 개인 을은 갑이 소유한 부동산의 전세기간 2년, 전세보증금 3억으로 하는 전세계약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하였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자, 는자 앞에 뭐 있어요? 납세지. 문제 키 잡아냈죠? 해당된 세금 보니까 등록면허세 지방세입니까? 국세입니까? 다시 합시다. 다시 이 페이지 보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아니면 그냥 들어도 괜찮고요. 자, 국세. 국가가 지정하는 세금으로서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하나 더 붙으면 인지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세금으로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하나 더 붙으면 지역자원 시설세. 자, 문장에서 지방세,
나오면서 보유하고 연결되어 있다면 그때 세금은 재산세. 하나 더 붙으면 지역자원 시설세. 국가 나오면서 보유하고 연결되어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그럼 이제 보니까 둥노미노세 지방세죠. 지방세니까 뒤에서 어떤 말 나와도 될까요? 자, 소재지. 있어 없어요? 없죠. 틀렸네요. 자, 이제 정확히 한다면 부동산 소재지 이 말이 맞습니다. 1번 틀렸죠? 다시 2번 갑시다. 2번에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자, 마침표 앞에 뭐 있어요? 마침표. 마침표는 뭔지 아시죠? 그것도 설명해 줘야 돼요? 여기 문장 끝에서 이게 여기 있는 거, 이게 마침표. 앞에 뭐 있어요? 납세지. 문제 키 잡아냈죠? 해당된 세금 보니까 등록 면허세, 지방세죠. 그러면서 거기에 나온 말이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나왔으니까 세자 앞에가 등록 관청 소재지. 맞죠? 2번 맞고요. 3번 갑시다. 3번 막 가려는데 첫 글자가 국 왜 나왔죠? 이게 개별적 키예요. 이 단어 보자마자 이제 막바로 뒤에서 숫자 찾아요. 숫자 5년 숫자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죠. 틀렸네요. 이런 문제만 제발 나오길 비치세요. 그리고 OX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지금은 박스 문제에 대한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OX 문제를 많이 풀면은 이렇게 박스 문제들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옳은 거 있죠? 옳은 것을 찾아라. 이런 내용의 문제도 OX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옳은 것 찾아라. 박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OX 문제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갑시다. 4번에서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는자 뭐 있습니까? 납세지. 문제 키 잡아냈죠? 해당된 세금 보니까 양도소득세, 소득세죠.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 국세이니까 사람 봐야죠. 사람이 거주자가 아니라 비거주자 있죠. 그렇으니까 D는 어디가 돼요? 소재지. 그런데 비거주자의 국내 주소지다 틀렸죠. 자, 비거주자 아니 삐뚤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주자가 아닌 자,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주소 없잖아요. 그런데 주소지다 틀렸잖아요. 뭐라고 하겠어요? 소재지. 4번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거주자가 국내에 상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 건물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는자 뭐 있어요? 납세지. 소득세 국세죠. 국세니까 뒤에서 어떤 말로 얻습니까? 자, 사람 보니까 비거주자 없죠.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요? 주소지. 그런데 상가 건물 소재지 틀렸죠. 거주자 주소지. 이 나와야 맞습니다. 그런 일어서 5번 틀렸고요. 6번 갑시다. 6번에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는자 뭐 있어요? 납세지. 해당된 세금 보니까 등록면허세,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소재지. 있죠? 맞네요. 7번.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으로서 거주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자, 는자 뭐 있어요?
납세지. 해당되는 세금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국세죠. 국세. 국세이니까 이제 사람 봐야죠. 사람 보니까 비거주자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주소지. 뒤에서 주소지이다. 맞죠? 맞는 문장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31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는 는자 뭐였어요? 납세지. 해당된 세금 보니까 취득세,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 지방세니까 뒤에서 이제 나오죠? 부동산 소유자 주소지 틀렸죠? 부동산 소재지. 다운표 앞이 전자. 이제 후자 갑시다. 후자 보니까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 분명히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으면 세자 앞에 글자 따라간다겠죠. 세자 앞에가 취득이니까 취득 물건 소재지 가야죠. 그런데 등록 관청 소재지 틀렸죠. 취득 물건 소재지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어렵습니까? 문제의 지문은 길죠. 긴데 거기다 있는 내용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단어만 찾으면 되겠죠. 세법은 한글만 잘하면 돼. 단어 찾기니까요. 그런 의미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 다시 이제 인문서하고 또 연결시켜 줄게요. 연결시켜 주면서 인문서에서 네모 4번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유인물과 같이 비교해 볼 때 4페이지, 유인물 4페이지에서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 나오죠. 이게 입문서에 없어요. 입문서에 없으니까 저도 설명하지 않을게요. 됐죠? 그럼 간단하게 해줄게요. 간단하게. 자, 이게 아까 했던 내용으로서 모든 세금이 조세죠. 이게 모든 세금이니까 24개의 세금이에요. 이 24개의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냐 없냐.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보고 세원이라 그래요. 세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눠보는 거예요. 이 24개를요. 나눠볼 때 세원이 있으면 그 세금을 따로 해서 다른 세금과 별도로 해서 징수한다라는 내용으로서 독립세를 그래요. 그리고 부가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가세. 이 세자 앞에가 부가. 부가란 말은 한글 공부할 때 붙인다는 얘기예요. 붙인다의 뜻이 부가의 뜻이에요.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음으로써 남의 세금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들을 보고 부가세라 그래요. 붙이는 세금이에요. 붙이는 세금에 나누어서 보면 거기에서 부가세에는 교육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가 있다. 법에다가 어떤 세금에는 어떤 세금을 붙이겠다라고 정해졌다는 겁니다. 붙이는 세금이 교육세, 지방교육세, 농어특별세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부가세란 말은 붙이는 세금이다만 아세요. 거기까지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은 1월 코스에 설명해 줄게요. 1월달 코스에서요. 입문까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그 옆에서 리을 과세 표준에 따른 구분, 과세 표준에 따른 구분에 대한 내용은 입문서에서는 382페이지 있어요. 근데 382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1가로 의 나오죠. 의에 대한 내용 유인물에 적어졌어요. 이게 과세 표준의 뜻이에요.
먼저 읽어줄게요. 세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색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액 또는 수량을 과세 표현한다. 자, 보니까 또는 그랬죠. 또는 그랬으니까 전자일 수도 있고 후자일 수 있다. 자, 과세하는 가액일 수도 있고 과세는 수량일 수 있다. 이게 과세 표현의 뜻이에요. 자, 하여 본다면 아까 했던 내용과 같이 또 연결해 줄게요. 연결해 볼 때, 자, 여기에서 확정의 뜻에 대한 내용은 세의 금액 산정이 확정의 뜻이에요. 이 세금액 산정에 대한 내용은 모든 세금이 다 똑같아요. 세금 산정할 때 과세 표준을 먼저 정해놓고 과세하는 수량 아니면 가액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퍼센트, 비율, 세율을 곱함으로써 세금액이 산정된다. 이게 바로 세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에요. 이건데 또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요 곱한다. 이 말 듣자마자 벌써 이제 머리에서 여러분들 다 유추가 들어가. 야, 이제 세법에 대한 내용은 계산 문제만 나온 모양이다. 이거 상관방인데, 예, 계산 문제 나와요. 나오는데 해년마다 볼 때 한 문제 나와요. 올해만 두 문제였어요. 올해 두 문제인데 올해 한 문제에 대한 내용은 아예 세무사 시험에서도 안 나온 문제예요. 너 틀려라 낸 문제예요. 그게 한 문제고요. 또 계산 한 문제에 대한 내용은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기본적 내용의 문제였어요. 이렇게 두 개 나왔는데 원래는 일반적 경우로서 세법에서는 계산 문제 한 문제만 나와요. 근데 그 한 문제에 대한 내용이 엄청나게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서 문제 풀었다면 여러분들이 풀었으면 6분의 7분 걸려요. 저희들이 풀었으면 3분의 4분 걸려요. 그럼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실력이 빵빵하다 해서 그 한 문제에 대한 내용을 풀었어요. 자, 이론적 내용을 전부 다 대비해가지고 풀었어. 풀어놓고 보니까 시간 8분 걸렸어요. 8분 걸려서 풀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에 자기가 산출했던 숫자에 대한 내용이 선다. 1, 2, 3, 4, 5에 없어. 그럼 황당하거든. 황당하면 자기는 떨어졌다 느껴요. 왜 8분 걸려서 풀었는데 그게 답이 없어. 그러니까는 떨어졌다 느끼면서 다른 쉬웠던 내용의 이론적 내용을 못 푸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나왔던 문제, 이 문제가 한 문제 엄청 어려웠거든요. 그럼 이걸 자기가 풀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에 답이 없으니까 다른 문제에서 쫄아가지고 못 풀었어요. 틀리고 왔어요. 시간도 부족해서 찍었어요. 그리고 떨어졌어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계산 문제 풀지 마세요. 한 문제 정도는 틀려줘요. 출제자가 우리한테 100점을 안 내기 위해서 낼 문제예요. 그런 문제는 출제자의 권위를 살려주기 위해서 풀지 마세요. 틀려주세요. 근데 안 틀려도 돼. 맞출 수 있어요. 그 문제를요. 어떻게 맞출 수 있냐면요. 이 선다 1번이 5개였어. 또 선다 2번이 5개고, 선다 3번도 5개고, 이 1, 2, 3, 4, 5에 대한 숫자가 다 똑같아. 1번이 5개면 5번도 5개 해야 돼. 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믿어요. 여러분을 믿고 내가 문제를 쭉 풀어봤더니 1번에 대한 내용이 6개, 2번에 대한 내용이 3개, 3번에 대한 내용이 2개 이렇게 됐어요. 그렇다면 얘가 제일 적죠. 제일 적으니까 요 제일 적은 요 번호로 찍어요. 내리 그냥 숫자 긁으세요. 이걸로요. 그러면 맞춰요.
왜? 손다 2, 3, 4, 5가 다 숫자 같으니까. 되겠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니까 계산 문제 제발 부탁인데 풀지 마세요. 풀지 말고 풀었다면 떨어지니까요. 시간이 촉박하니까 풀지 말고 근데 계산 문제 안 나오면 생각하고 계산 문제 안 나옵니다. 생각하고 이제 보세요. 자, 여기에서 볼 때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면 세금액이 나옵니다. 이랬을 때 요 세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맨 처음 나온 게 가액이다. 가액이다 하면 이걸 보고 따를 종자를 써서 종가세라 그래요. 자, 이제 보시죠. 거기 한번 입문서 보세요. 입문서 보니까 이 가로에서 종가세 나오죠. 그 다음에 3가로에서 종양세 나오죠. 먼저 읽어줄게요. 이 가로 종가세, 과세 표준이 금액이나 가액으로 표시되는 것. 그럼 여기 요 세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맨 처음 나온 게 가액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칭하면 되냐면 따를 종자 써서 따를 종자를 써가지고 가액가짜 쓰면서 종가세다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문을 적어놓으니까 또 거기에다가 한문 딱 적어놓고 집에 가서 옥편 찾아볼까 무서워서 지울게요. 맞게 적었어요. 저도 이거 예운이라고 3박 4일 걸렸어. 한글로 적어줄게요. 따를 종자 써서 종가세다. 되겠죠? 또 여기 세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맨 처음 나온 게 수량이었어요. 수량이었다. 그러면 따를 종자 써서 종양세다. 이됩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세금은 종가세예요. 가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부적 세금이 종양세를 택하는데 종양세 택하는 세금은 종가도 택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대표적인 것이 등록면허세예요.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등록면허세 봅시다. 등록면허세. 자, 세자 앞이 뭡니까? 등록. 제가 한글 잘못 읽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도 세법을 어렵게 하니까 쉬워라고 세자 앞에 있는 글자가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라겠어요. 그 법률적 근거만 갖추었으면 그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자 앞에가 등록이잖아요. 등록이니까 지방세법에서는 등록의 뜻이 적어져요. 등록 뜻에 해당이 되었다면 등록면허세를 징수하겠다라는 내용으로서 등록의 뜻이 적어집니다. 지방세법에서 등록의 뜻은 재산권 및 기타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적어져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전부 다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면 문제가 안 풀려요. 왜? 너무 길게 외웠어. 짧게 하셔야 돼요. 짧게 아시면 간결하게 말할게요. 등기부 을구에다가 잉크를 묻혔다면 등록인을 갖춘 거예요. 됐죠? 이게 쉬워요? 긴 게 쉬워요? 이게 쉬워요. 그러니까 등기부 을구에다가 잉크만 묻혔다면 등록면허세 징수하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 내용 알면서 이렇게 보죠.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았어요. 은행은 자기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토지 등기부에다가 내가 받을 금액은 얼마다라고 적어줘요. 받을 금액이니까 채권 금액에 대한 내용이 7억이었으면 7억 이렇게 적었겠죠. 물론 얘가 은행 적어졌고요. 이렇게 됐어요. 이게 뭐냐? 저당권 설정 등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잉크 묻혔어, 안 묻혔어요? 묻혔죠. 묻혔으니 징수해야죠. 징수할 때 여기 적어진 요 금액이 바로 과세 표준이에요. 여기에다가
세율 0.2% 곱해요. 그러면 등록면허세 세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요 세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맨 처음 나온 게 뭡니까? 금액. 금액이죠? 그럼 뭐요? 종가세. 종가세고요. 다시 이제 이렇게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와가지고 사용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그 금액을 갚았어요. 갚았다 뜻이 상환했다는 뜻입니다. 상환했어요. 그랬으면 내 물건에는 채권, 채무가 없다는 걸 보여줘야죠.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 하냐? 없애야죠. 없애려면 이렇게 두 줄 끊으면 없어져요. 잉크 묻혔어, 안 묻혔어요? 아, 잉크는 안 묻히고 분필 묻혔습니까? 묻혔죠. 묻혔으니까 징수해야죠. 징수할 때 여기에서 한 건당 6,000원으로서 징수합니다. 그러면 한 건당 했으니까 수량이죠. 뭘까요? 종양세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결과만 기억하세요. 결과 기억할 거. 등록면허세에서 그 유인문에다가 적어놨어요. 등록면허세의 문제에서 문장 쭉 가다가 글자가 쭉 적어지는데 이게 말소 등기예요. 이게 말소 등기 아니면 변경 등기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은요. 건당 6,000원.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건당 6,000원이니까 더불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금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으로 징수하겠다. 여기까지도 더불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시험에서 과세 표준이 가액이다, 수량이다, 이거 안 나와. 이건 안 나와요. 나온 건 이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기억하시라고 위문에다가 적어놨어요. 위문 4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오른쪽에서 주의 나오죠. 시커먼스. 시커먼스 처진 거 있죠? 주의에서 그 옆에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말소 등기 동그라미. 옆에 변경 등기 동그라미. 이 단어가 있을 때는 건당 6,000원. 과세함에 주의 바랍니다라고 적어놨어요. 또 그 밑에다 이렇게 적으세요.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으로 징수한다.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으로 징수한다. 적었습니까? 네. 그럼 10분 쉬었다 합시다.